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 선우 작가가 통조림 가공육 제품 스팸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는 자전적 공연을 선보입니다. 뉴욕주가 실업수당을 증가시키고 고용주의 실업세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뉴욕시 일원에 최대 6에서 12인치의 폭설이 내려 올해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6일 뉴욕시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안 혐오 범죄 관련 소수의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정부가 아시안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의 커뮤니티를 향한 혐오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혐오 범죄 예방과 중재에 중점을 두고 모든 시정부 기관들이 지시를 받고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공립학교 내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배우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f encouraging children to do joint projects together, looking at the diversity in the classroom and turn it into a lesson plan and teach and allow children to walk around the community and learn from the various places in their community so that we can continue to grow children that are more understanding, more acceptance, and more willing to embrace our diversity in the city.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교육감에게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 과정을 만들 것을 지시한 상황이라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커뮤니티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are speaking with the Chancellor Banks. I think it's crucial to do so. There's a real rich history here in America and even outside of America, and this is an opportunity to enhance that. And we're looking to roll something out that would be a good curriculum around Asian American history. 아담스 시장은 혐오 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들에 대한 형량 협상을 해주는 프리바겐을 없애줄 것을 뉴욕시 각 카운티 검사장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뉴요커들이 전철을 이용할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사복 경찰 조직을 복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스 시장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시는 분열된 것이 분명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도시로 재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제이미 선우 작가가 통조림 가공육 제품 스팸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는 자전적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스페셜리 프로세드 아메리칸미 공연은 한인 2세인 제이미 선우 작가가 카림 무아샤와 공동으로 연출한 작품입니다. 선우 작가는 초현실적 자전적 공연으로 미국 통조림 가공육 제품 스팸을 사용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기억을 공유하는 설치 작품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선보여왔습니다. 선우 작가는 통조림 가공육 제품 스팸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 그리고 자신까지 내려오는 가족사를 연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과 북한에 남아있는 자신의 친척들에 대해
오래 알게 됐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7일부터 공연을 시작한 스페셜리 프로세스드 아메리칸 미는 다음 달 19일까지 딕슨 플레이스에서 열립니다. 티켓 가격은 17달러에서 28달러로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뉴욕주가 실업수당을 증가시키고 고용주의 실업세 인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수당을 10.5%까지 증가시키고 고용주를 위해 실업세 인상을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2월 뉴욕의 실업률은 6.2%로 주 의원들은 전국 평균보다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경제를 돕고자 25일 안나 카플란 상원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표결을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세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해고한 근로자 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실업률 상승으로 자금이 고갈되면 세금이 인상됩니다. 카플란의 법안은 이 같은 세금 인상을 2년간 연기시킵니다. 더불어 뉴욕주의 주간 실업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플란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급여세가 대폭 인상되는 것을 내버려 두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하고 실업보험에 의존해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의 연방정부에 대한 실업부채는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뉴욕시 일원에 최대 6에서 12인치 폭설이 내려 올해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뉴욕시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던 기상대는 26일 예보를 수정, 뉴욕시에 최소 6에서 최대 12인치의 폭설이 예상되며 롱아일랜드 동쪽은 최대 18인치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차가운 기압골이 대서양을 따라 미 북동부 해안을 엄습함에 따라서 동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올해 최대 폭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폭설이 최대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예상돼 폭설에 못지않은 강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편 뉴욕 지역은 내일 밤 최저 기온이 27도를 기록한 뒤 토요일은 최저 16도, 일요일과 월요일은 최저 12도로 예보됐습니다. 최소 사흘 이상 체감온도 0도 정도의 한파가 계속돼 다음 주 초반까지 뉴욕시 전역이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만능 백신이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만능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에 공통으로 있는 유전자 코드를 활용함으로써 만능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만능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기관에 보조금 4,300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현재 만능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선두에 나선 기관은 워싱턴 DC에 있는 윌터 리드 육군병원 연구소로 원숭이 대상 실험을 거쳐 인체 대상 1단계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다만 이런 만능 코로나19 백신의 등장이 당장 몇 달 안으로 확실하게 개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많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6.9%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6.9%를 기록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5%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이처럼 4분기 경제 성장이 예상을 훨씬 앞지르면서 지난해 전체 경제 성장률도 5.7%를 기록, 지난 1984년 7.2%에 이어서 37년 만에 최대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건으로 전주보다 3만 건 감소했습니다. 또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24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5천 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버지니아 출신 한인 여성이 팀 쿡이 자신이 낳은 쌍둥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약 2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애플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법원에 버지니아 출신 한인 여성 45세 줄리아 리 최 씨를 애플 CEO 팀 쿡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 측은 소송장에서 최 씨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15개월간 팀 쿡 CEO를 상대로 변덕스럽고 위협적이며 기이한 행동을 해왔다며 특히 최 씨는 자신이 낳은 쌍둥이 자녀의 아버지가 팀 쿡이라는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트윗에 팀 쿡은 자신의 콘도에서 크리스틴 티머스를 살해한 뒤 자살할 것이라며 자신이 다음 주에 그 콘도로 이사갈 것이니 콘도를 비우라고 주장한 뒤 200여 차례 이상 팀 쿡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 같은 주장 등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팀 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애플 측은 이 여성이 무장한 상태로 샌프란시스코 인근을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팀 쿡은 지난 2014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인물이며 최 씨는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면 현금 5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가운데 500여 개 타운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은 지난해 말까지 마리화나 판매 거부권을 행사한 타운 정부가 522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내 시리와 빌리지, 타운 등 지방정부가 1528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한 522개 지방정부는 전체 34%에 달합니다. 특히 뉴욕주에서 가장 유명한 여름 휴가지인 사그 하버 등 사우샘튼과 웨스트햄튼, 쉘터 아일랜드 등의 여러 타운 정부도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은 522개 타운 정부 관할의 인구는 11만 8천여 명에 불과 뉴욕주 전체 인구 1,800만 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대다수 뉴욕 주민들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27일 올해 6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매일 미사일을 발사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국 시간 27일 오전 8시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또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과 11일, 14일, 17일, 그리고 25일과 27일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이 미국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려는 데 대해서 이는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는 것이며 미친 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1년 이상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의 대북제재 조정관 출신인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미국은 최근 신임 주한 대사에 골드버그 대사를 내정하고 한국 정부에 임명 동의, 즉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그레망이 부여되면 골드버그 내정자는 미국 정부의 지명사실 공식 발표, 상원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경고로 우크라이나 현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하면서 100명 정도가 먼저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아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업 주재원과 그 가족, 유학생, 선교사 등 565명입니다.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윤동 씨는 수도 키예프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30km, 40km밖에 안 떨어져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예프로 당분간 한두 달 정도 이동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부 폭동이나 출금 사태 같은 동요는 없지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교민 간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어젯밤 늦게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주에 대해 출국 권고까지 내린 상황.
어린이가 있는 주재원 가족 등을 중심으로 떠날 채비가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2주 내로 어린이, 그다음에 초등학생, 그다음에 유학생 이런 순으로 먼저 나가는 걸로 100여 분 정도 항공권도 알아보고 있고, 나머지 400여 명은 사업 등으로 당장 떠날 수 없는 형편인데 현지에선 전쟁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나 그런 경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60% 정도는 전쟁이 안 날 것이다. 그래서 40% 정도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ould you ever see yourself personally sanctioning him if he did invade Ukraine? Yes, You would? I would see that. 한편으론 파병 대기 명령이 내려진 8,500명의 미군 중 일부가 머지않은 시점에 이동할지 모른다면서 군사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밤 괴한 총격으로 사망한 22세 경찰 윌버트 모라가 장기를 기증 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어젯밤 맨하탄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과 자산 매입 축소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한국 시간 27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 1,203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영국 앤드류 왕자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재판과 관련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83세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말 연방대법원 회기가 끝나면 은퇴할 계획이라고 밝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중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커네리컷주 하드포드의 한 학교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13세 남학생의 집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00여 개나 발견됐습니다. 워싱턴 DC 근교인 메릴랜드주 하이차츠빌이라는 소도시의 시장인 44세의 남성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7월 한인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인 경찰이 타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소송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7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